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 굵직한 통화정책 이벤트들을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 불을 켰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500선을 겨우 좀 지지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오늘장에서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부진한 지수 흐름 속에서 이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 거기에 이어서 맥신 관련주,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우리로를 비롯해서 텔레필드, 코이버 등 다양한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이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소재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한편으로 특징적인 개별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한 종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휴온스였습니다. 휴온스가 오늘장에서 47,200원까지 가면서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째 연일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 종목으로 저희가 앞서서 또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수익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시장은 또 내일 있을 이 한내 금통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지 여부를 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어떻게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라면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동안 오늘 투자 전략 짚어보시죠. 네,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전 매매 고수의 비결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나날이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종목들로 우리 노란톡방 안에 시청자분들을 활짝 웃게 해주고 계신데요. 그 비법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비법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단연코 말씀드리는 건데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 부근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지금 시장은 시황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황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보세요. 초전도체, 맥신, 양자물리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이쯤 되면 누군가가 물질로 인해서 주가를 일부러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만 지속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자물리 컴퓨터 관련된 관련주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왜 맥신 테마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왜 등장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테마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게 눈에 보여질 때 뭐가 나왔습니까? 맥신 나왔죠. 맥신 나오고 맥신 주가가 또 하락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양자물질 나왔죠. 이게 자꾸 뭔가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름 휴가 시즌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당연해야 하는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테마, 다른 개별주들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지수의 하락으로 버티질 못하게 만들면서 같이 동반해서 진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는데 무조건 버텨야만 하는데 지수가 하락하고 개별 테마가 아니라 폭탄처럼 큰 테마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주가를 상승시키니까 이거 이렇게 하락할 바에는 내가 이 종목 들어가서 수익 한 번만 내도 원상복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면서 자꾸 무언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슈들을 선동하고 있는 건 바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3번 다 연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코스피 지수의 하락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든 인상을 하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양자물리 컴퓨터 관련주 내일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일 올라가면서 내일 또 뭐가 있습니까? 내일 일본 방류가 있죠. 오염수 방류를 하면 분명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재료 소멸로 해당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횡보하던 그 구간에서부터 28%나 하락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11%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맥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횡보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일 과연 맥신 관련주가 올라갈까요? 양자물리 컴퓨터 쪽이 올라갈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신 관련주가 내일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초전도체와 마찬가지로 잡아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초전도체가 큰 급부상을 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해서 바닥을 디디고 다시 한번 튀어 올랐는데 튀어 오르면 안 되는 곳에서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맥신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설거지가 덜 끝났으면 내일 주가가 하락할 텐데 내일 주가가 하락하는 곳에서 양자물리 컴퓨터가 내일은 상승하겠지만 모레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건 횡보하는 그 시기에 맥신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설거지를 마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 관련주들은 빠른 대응이 안 되시면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내일장도 모레장도 이번 주는 그렇게 조용히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계속해서 좀 물질 관련주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시장에 좀 큰 흐름도 큰 흐름이지만 이 각기 올라가는 이 종목들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또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네. 토르 종목이 또 잘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테마주보다도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그 전에 수익 낸 종목부터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리뷰 종목은 EM텍입니다. EM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와 전기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 도소매를 하고 있는데 도소매는 무엇으로 하느냐? 전자담배가 아니라 컴퓨터 관련된 부품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토르 포착해서 방송으로 소개를 시켰던 종목이고요. 전자담배 해외 판매량 비중이 상승하고 있었고 필립 모리스 CEO가 일반 연초담배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 연초담배는 이제 그만. 우리는 이제부터 전자담배로 시기가 옮겨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토르 종목이라도 방송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포착했었던 날이 이때입니다. 7월 11일 날 종가는 36,650원이었고 수익률이 60% 가까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정확하게 종목을 짚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1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토르 종목이 포착된 이후에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는데 20% 가까이 만들었다고 얘기 나와 있죠. 3550원 이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월 11일 날 포착이 돼서 지금부터 한 번 더 시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수익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오색선과 토르 기법으로 종가 베팅을 해서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뷰를 하기 이전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바로 멘트를 쳤었던 그 내용이에요. 방송에서 멘트를 했었던 내용이란 말이죠. 멘트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42,673원 전고점까지 10%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온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42,673원이면 42,700원으로 잡을 수 있겠죠. 42,700원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10,000원이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20% 이상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토르 기법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우리 현정앵커님께서 주시는 자료들을 받아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건데 그 자료들은 지금 안 드리고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자, 현정앵커님 그러면 EM택 같은 경우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현정앵커님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인성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하신 것도 보고 좀 뉴스도 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인성 전문가님의 어떤 매매 방법들을 옆에서 직접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차트 매매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뉴스랑은 조금 떨어진 이런 매매도 하고 그러시는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잡을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익을 잡고 뉴스가 나왔을 때 팔고 이렇게 그게 생각하면 가장 될까요? 좋죠.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자, 또 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두 번째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테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지셔야 하는 게 제약바이오 테마예요. 맥신도 아니고 초전도체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도 아닙니다. 왜?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게 필요하죠. 비만 테마로 1차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나왔죠.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위험 부담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테마가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8월 9일 날 토르 종목으로 추천하고 방송을 했었고 8월 16일 날 한 번 더 리뷰를 통해서 방송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끝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뉴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뉴스들은 오늘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했었던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게 과연 방송에서만 관리를 해드리고 있느냐. 노란톡방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짧은 구간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서 자 오히려 이때가 좀 더 잘생겼나요? 지금보다? 네, 휴온스 차트인데 휴온스를 포착했었던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는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토르 종목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는 엄청나게 위험해 보였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 주가가 전문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잡는다고?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6,850원 고점이 끝이냐? 아니죠.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죠. 이 고점을 다시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을 뚫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고점을 결국엔 돌파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뭡니까? 5만 원 라운드 피겨만 보시면 돼요.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아주 손쉽게는 돌파하지 못하겠지만 돌파한 날 5만 원을 넘겨서 주가를 끝낸다면 갭을 띄우면서 그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들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휴온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 파란 선에 대한 비밀을 방송에서 처음으로 풀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풀어드렸느냐? 이 막둥이 전문가가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들은 했었는데 5가지 선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바닥으로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온 이후에, 첫 번째 내려온 이후에 2번째 상승이 아니라 3번째, 1계단, 2계단 내려간 이후에 이 3번째 자리,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토르 기법과 메가 토르 기법 그리고 검은색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이 파란색 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매매하는 방법은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매매가 가느냐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올라오는 날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게 파란색 선인데, 그 파란색 선을 그 다음 날 갭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마찬가지의 자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더 좋은 자리는 바로 종가 베팅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이제는 지지선이겠죠.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에 매수 주문을 지정가로 걸어놓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온다면 종가 가격보다 더 좋은 고지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안 올 가능성이 지금 이 종목처럼, 이 차트처럼 이렇게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서 진입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혹은 그 다음 날, 하루 다음 날이 아니라 이틀 다음 날에도 올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아깝잖아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선 파란색 저항선이 1계단 올라갔을 때, 올라간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종가로 마감하는 날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그 다음 날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라는 거. 그렇게 매수 주문을 넣으면 시세를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핵심을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이 바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은 날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올려놓게 되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종가 베팅. 그러면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을 부합시켰는데 거기에 2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서 2가지 조건이 부합됐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 이 방법을 아시면 제 말 안 들으시고 비중을 2배 늘리셔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왜? 파란색 지지선을 넘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할 거였는데 거기에 토르 기법까지 떴다? 그럼 나는 토르 기법도 어차피 매수할 거였으니까 2가지죠. 2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난 그럼 비중 2배 실어야지 라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2배 들어가면 뭐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2배가 들어가면 2배가 들어간 만큼 그 물량을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셔서 시드를 확보하시고, 확보하신 시드를 통해서 다시 다른 종목 매매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도를 못 하세요. 그래놓고 저한테 그래요. 야, 막둥아, 매매를 하다 보니까 토르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매수를 못 하는데 종목은 계속 나오네? 라고 해서 보면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80%가 넘는데 왜 매도를 안 하십니까? 심지어 수익이 6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3종목이 넘게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부터 차례차례 매도하시고 시드 만드셔서 추가로 진입하시면 또 똑같이 수익이 나오실 텐데, 그러면 또 매도를 먼저 해서 밀어내게 하시면 되지 않냐.
수익을 어디까지 가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차트를 볼 때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다 받쳐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금도 커졌을 텐데 그러면 수익금이 가장 큰 종목들은 매도해서 수익을 내놓으면 하락하는 이 구간은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 볼 필요 없이 새로 잡은 종목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만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하락하는 구간 기다리고 또 상승할 때 이 종목이 100만 원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횡보 구간에 들어가니까 수익이 7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야, 100만 원까지 오면 팔아야지. 그런데 100만 원 오면 파시나요? 안 팔지. 돌파하면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익금이 가장 큰 순서대로 매도하시고 시드를 확보하신 다음에 새로 나오는 토르 종목이나 메가토르 종목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2배 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하실 거면 부담 매도를 못 하실 거면 비중은 1배만 들어가셔서 수익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휴온수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색선에 대한 설명 짧게만 드릴게요. 핑크색 주가가 내려오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 파란색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매하는 방법은 계단을 타고 2단계 올라오면 올라온 이후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 빠졌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란색 저항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으나 파란색 저항선을 바꾼 이후에 그 다음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왜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안 되지? 파란색 저항선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갔는 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캔들 보시면 답이 나와요. 파란색 저항선을 높였죠? 높였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로 빠지면서 음봉형 도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수를 안 했더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갈 거라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큰 폭으로 올리고 그 다음날 토르 기법을 포착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 꼭 명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따라 하시다가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사라고 했는데라고 매수하시면 이렇게 폭포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맞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왜 어려운지 안 되는지 차트를 저랑 똑같이 맞춰 놓으시고 오색선을 표현해 놓으신 이후에 저한테 종목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황금색 수평선으로 만들었고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포착된 날 황금색 빛기둥이 뜬다라는 거.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에 포착된 날의 종가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표현한 게 형광색 수평선이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형광색 빛기둥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온 날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인데 지지와 저항선은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는 보통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우리가 2차 매도 자리로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매도 자리인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우리가 매수한 메가토르 기법의 종가보다 10% 이상 올라가 있지 않다면 이 검은색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기보다 지지선의 역할로서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오색선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렸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이 오색선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하는 방법인 수식관리자를 지금부터 선물로 드릴 겁니다.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인성 전문가님의 차트 위에 오색선 나도 함께 좀 따라서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이 수식 매뉴얼이 선물로 지워지니까요. 노란 톡방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인성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QR보다는 문자가 조금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또 이 차트에 오색선을 표현하셔야 자세하게 또 상담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요. 꼭 선물 오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됐던 종목들 보기 전에 이 토르 기법에 대한 궁금증들 정말 이 노란톡방 안에서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토르 기법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르 기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게 토르 기법의 대원칙인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될 때 우리는 과거 시점을 통해서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과 그리고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드리는 차트에 표현할 수 있는 이 빛기둥이 뜬 날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전의 차트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조건 검색식을 드릴 거예요. 조건 검색식을 드릴 건데 조건 검색식은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봉으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우리는 종가 베팅만 하면 그뿐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종가 베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종가 베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주식 용어로 했을 땐 장중 동시호가 시간을 종가 베팅 시간이라고 합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20분의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토르 종목 혹은 메가토르 종목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문 유형을 지정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제가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종목을 드리는데 그 종목을 매수 주문 버튼만 비중만 맞춰서 비중을 몇 %입니까? 토르 종목과 메가토르 종목을 같이 매매하실 거면 토르 3%, 메가토르 5%인데 메가토르 종목만 매매하실 거면 10% 비중 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토르 종목만 매매하실 거면 비중 5%로 늘리셔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동시에 사용할 때는 꼭 비중을 3%와 5%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대응해야 된다는 까다로움과 자동 주문을 걸어 놓아야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에도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 매매와 그리고 매일매일 종가 때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토르 기법만으로 매매하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다리셨던 조건 검색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조건 검색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토르 종목과 메가토르 종목이 포착되면 조건식에 바로 뜨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베팅 시간에 여러분들이 형님 누님들이 직접 눌러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오색선을 차트에 표현해 놓지 않으셨다면 빛기둥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토르 종목이 적합한지 알 수 없으시다라는 거. 그러면 수식도 필수적으로 조건 검색식도 필수적으로 다 받으셔야겠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지금부터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차트 위에 오색선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수식 매뉴얼뿐만 아니라 이 토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도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식 혹은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수식 2글자 혹은 검색식 3글자 딱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가고 있는 지금 방송 화면, 전문가님 나가고 있는 방송 화면을 캡처하셔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QR 찍고 8784 혹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셔도 저희가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바구니 종목들 오늘 장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했던 종목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인데 내리비텍 아니고 오르비텍입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테마가 있는데 뭐냐? 일본 원전 방사능 처리수 테마예요. 처리수 테마.
지금 내일부터 방류가 시작되죠. 그러면 방류가 시작되면 재료가 소멸되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염전 테마가 1차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테마들 있죠. 사조 동화원이나 사조 시푸드 같은 그런 뭡니까? 통조림 관련된 업체들, 그런 기업들은 내일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2차 전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의 화랑의 시기에도 항상 언제든 누구든 예견하고 있었던 사업 구상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와 리사이클 관련주들이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용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냐인데 폐기를 왜 해?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사업 구상 아이템이죠. 그런데 일본 원전 방사능 관련된 물을 방류하면 처리를 해야 추가적인 수익이 만들어질 거고 더 빠른 시일 안에 바닷물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수 테마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비파괴 기술 검사와 방사선 측정 제품 그리고 항공기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라디코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라디코를 통해서 방류되고 있는 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업권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라디코를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라디코가 과연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업인들이 수산시장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들을 그 자리에서 라디코를 통해서 방사능치를 측정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휴대용이라는 겁니다. 휴대용이라는 거. 그리고 24일 내일 예정되어 있는 첫 방류, 약 30년간에 따른 지자체, 단체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어업권이 있는 도시의 지자체장이라면 라디코를 어떻게 해서든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들이 먹는 어패류를 아주 품질이 좋게끔 들여올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어류가 이미 섞여서 들어온다면, 수산시장으로 들어온다면 때가 늦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배가 항구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판단할 수 있게끔 라디코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뉴스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세워놓은 가설이 확실시 된다면 그때가 바로 오르비텍의 상한가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주들을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시노펙스, 한창산업, 대정화금, 우진, 대봉LS 등이 있는데 대봉LS는 우리 현정 앵커님이 참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맞아요. 네. 대봉이. 왜 좋아하셨냐면 제가 제약바이오 테마가 지금 올라갈 준비가 끝나 있고 이미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테마를 처음 상승시킨 건 바로 비만 치료제였었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재확산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갔었고 지금은 유커로 인해서 뭡니까? 제품의 판매, 화장품 판매와 또 뭐가 있습니까? 보톡스, 필러 등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질 때에 제약바이오 테마를 처음으로 상승시킨 게 대봉LS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제약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비만 치료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규모가 127조 가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 비만 치료제는 꼭 계속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커의 한국 입장과 더불어 화장품과 보톡스 관련주, 필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왜? 매출이 증대될 거라는 걸 누구나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 3분기일 겁니다. 3분기 매출액이 발표될 때 그때 비로소 주가가 상승하느냐? 아니죠.
3분기가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 한국으로 유입된 유커의 수, 그리고 그 유커들이 과연 어떤 관광 상품으로 한국에 들어왔느냐. 근데 이 관광 상품만으로도 유커들이 사용한 매출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관광 상품 자체가 시술 관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받아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오르비텍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뉴스를 알기 때문에, 오르비텍이 아니지만 오르비텍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알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해서 먼저 매수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때가 바로 청산식이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시노펙스. 전문가님,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 처리수 관련 테마라고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한다, 뭐 오후에 1시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모멘텀을 가져간다 이렇게 좀 조금 기간을 두고 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반대로 생각해야 되냐면 방사능 처리수, 오폐물을 방류하는 게 내일이죠. 내일이면 여기에서 테마가 바뀐다고 보시는 겁니다. 처리수의 테마는 내일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방사능을 방류해야 그 방류되는 방사능 물질을 처리해야겠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방사능 처리수 관련 테마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왜? 처리해야 될 방류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사능 방류가 시작되는 내일부터가 방사능 처리수 테마가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 그럼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재료의 등장으로 봐야 되는 날짜가 24일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럼 내일 네. 시초가에 좀 공략해봐도 되나요? 오르비텍 제가 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토르. 오르비텍 제가 왜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공략했어야죠. 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왜 포착이 됩니까? 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그 초입 부분에서 잡는 게 토르 기법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오르비텍이 나왔다는 건 이미 늦었다. 토르 기법으로 종가 베팅을 못 하시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관련주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시노펙스는 주가가 박스 구간에 있다가 상한가를 보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과연 끝날 것이냐?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슈가 내일 있을 예정이니까 방사능 처리수의 테마가 아니라 방사능 관련주로 엮여 있고 내일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 남아 있지만 어이쿠야 어저께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네요. 그러면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정화금은 또 어떻죠? 대정화금은 아직까지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탈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위험하다라는 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지 않았고 현재 아직 박스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도 돌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집의 구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거래량이 한 번 더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정화금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토르 기법이 포착될 때와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 대금을 붙여서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양봉이 나오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오히려 역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투매가 나오는 거 지켜보신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할 때 최근 전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있는 2차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시점 뭐가 있든 필요 없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수익 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 내일부터 재료의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자리에서 바로 전날, 재료가 시작되기 전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위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5,960원은 그냥 넘어갈 텐데 왜? 최근에 전저점을 만들었는데도 주가가 올라갔다. 오염수 테마가 아니라 오염수 처리수 테마죠. 처리수 테마인데 주가가 올라갔다? 이미 시작됐다. 누가? 세력의 상승 기조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안 잡으면 늦겠죠. 왜? 주가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갭을 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잡고 싶으시다면 5,090원입니다. 5,090원. 오늘 종가 베팅한 가격 5,090원입니다. 5,090원 혹은 5,090원 아래에 혹여라도 아래 꼬리가 달린다면 그때는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럼 진입하신 이후에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차트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르비텍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다올투자증권인데 마찬가지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이에요. 하지만 증권사, 지주사, 은행 등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지만 토르 기법이 뜨면 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보여줬었던 올해 4월 달에 기업 밸류와 무관하게 주가를 상승시켰었고 그다음에 8월 18일 날 비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와 손잡고 부산 지역 1위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인 삼득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 투자했고 퇴비, 사료 생산량 증대로 수익 창출원을 다각화하겠다. 그러면 과연 삼득산업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인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인수가 아직까지는 된 게 아니에요.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추진에 성공했을 때 사업 다각화가 된다면 매출의 증가로도 볼 수 있고 SG증권발 상승과 하락과 별개로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관련주들은 뭡니까? 다올투자증권과는 큰 폭의 관련이 없지만 뭡니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가담했었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담했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와 이거는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자리에 있죠. 두 번째, 삼천리 마찬가지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자리에 있고 세방 마찬가지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자리에 있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다르죠?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eng? 그죠? 뭡니까? 다시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eng? 왜 올라가요? 얘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여기가 지금 박스권으로 보여질까요? 거기에 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까요?입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eng? 이 자리가 박스권의 저항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저항선의 지지선의 가격은 2,875원. 그다음 이 저항선의 가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항선이 바로 우리가 1차 매도하는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20% 이상 상승한 가격. 그러면 우리는 20%의 수익을 보고도 토르 종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꺼림칙해요. 양봉으로 상승으로부터 볼 수가 없고 이때도 이미 한번 상승을 하려다가 실패한 구간이 있었죠. 그런데 건강한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큰 폭으로 빠르게 올라가는데 하락할 때는 천천히 내려와요. 왜? 개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못 살게 굴어요. 상승할 때는 따라 타지도 못하게 올라가 놓고 내려올 때는 야금야금 내려요. 정말 못 살게. 야 올라갈 거야 말 거야. 나 손절선도 없는데. 나 그냥 이거 올라가길래 샀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 끝까지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격 있죠. 상승을 시작한 가격을 이탈하면 그제서야 아 큰일 났다. 매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도 자리가 뭐냐. 세력이 물량을 받아먹고 주가를 재상승시키려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산가 보셨을 거예요. 인산가 같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전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 갭을 띄워서 윗꼬리를 먼저 달았는데 윗꼬리를 달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느냐? 전일 상한가 가격까지 내려올 거다. 거기에서 받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VI를 갔죠? 하락 VI를 갔을 때 저는 뭐라 그랬냐? 야, 이거 지금 사야 돼. 근데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날 시초가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왜? 내일 오염수 방류가 있는데 이미 주가가 내려올 때 인산가 이미 매도가 시작됐구나. 왜? 내일 이미 재료가 소멸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왜 올라갔습니까? 세력들의 설거지 구간인 거예요. 너네 빨리 팔아. 내가 그거 받아먹고 한 번 더 수익 내고 나올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이너스, 손절밖에 하실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토르 종목으로 잡으셔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따라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매도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토르 종목으로 매매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뉴스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옵니다. 우린 그때 매도만 하면 그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아깝지만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한동훈 대선 테마로 엮여 있고 여기에 있는 뉴스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왜입니까? 관련주도 오파스네, 부방, 오리콤, 노을 등이 있는데 왜 막둥이가 그렇게 슬퍼해? 오파스네, 부방, 오리콤 다 뭔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태양금속만 보면 돼요. 왜 슬픕니까? 왜 슬퍼요? 형님, 누님들 저 진짜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종목이 이렇게 뜨면 우리는 그냥 매수해서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심지어 토르 기법이 떴는데 상한가를 갔으면 내일 갭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한가 따라잡기로 제가 안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종목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전고점까지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상한가 따라잡기 하면 끝이에요. 왜? 이렇게 토르 종목이 뜨면 상한가 따라잡기 물량 안 풀립니다. 물량이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느냐? 뉴스가 안 나왔어요. 다 찾아보세요. 태양금속 뉴스가 나왔는지. 아무런 뉴스도 없이 주가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기준봉이 포착이 됐는데 기준봉이 포착이 되고 한번 눌렀어요. 누르고 토르 종목으로 포착이 됐는데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내일 뉴스가 나오면 저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이 난 게 기쁜 게 아니라 종목을 못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형님 누님들한테 이 종목을 못 알려들어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종목 상한가 따라잡기만 했으면 내일 만약에 혹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 따상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 3%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데 3%에서 익절하고 싶은데 상한가를 가 있으면 기본 1차 매도가 상한가 아닙니까? 뉴스도 없는데 올라갔다라는 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께서 직접 수식관리자 조건검색기 받으셔서 이런 종목 토르 기법 포착됐는데 상한가까지 갈라 그러네? 그러면 5호가 전에서 미리 매수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도 안 푼다 그랬죠? 상한가 가면 물량 안 풀어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다음에 상한가를 가면 물량 안 풉니다. 왜? 거의 대부분 토르 종목으로 포착이 되면 뉴스가 없어요. 뉴스의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종목을 포착하기 때문에 뉴스가 없는 거고 그 뉴스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 형님 누님들이 받아가시기 위해선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자, 리포트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집 받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 이 자료집 또한 오늘 현정 앵커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실전 매매, 주식 고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비결 자료집이 또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차트에 오색선 표시하실 수 있는 수식뿐만 아니라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조건 검색식 자료집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